다음 주제는 스쿨존에서 운행 속도를 어떻게 결정을 한번 해볼 것인가. 만약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어떤 고려가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에는 50km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쿨존 탄력 운영에 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 시민 의견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 4개 지역 시범조사에서 경찰청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렇게 여론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여론조사했던 그 4개 시범 사례 조사한 것을 보면은 학부모와 교사들께서는 한 74.8% 정도, 또 일반 운전자는 75.1%, 거의 한 75% 정도가 이게 탄력 운행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국민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고, 대구 시민만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앞서 4개 시범 지역에 대한 조사보다 더 높게, 찬성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 82% 정도가 탄력 운영에 찬성한다 나왔었고, 대구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권익조사보다 더 늦게 86%가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이번 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시민 의견에 대한 조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그 1기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이제 그 활동 그 목표나 목적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탄력 운영보다는 오히려 스쿨존의 안전 강화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 정비, 그다음에 환경 정비, 그다음에 캠페인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뒀는데요. 이번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먼저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조금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 안전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한 것에서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그 찬성 의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문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해당 학교의 학부형이라든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주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한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런 설문조사에서 이 설문조사보다는 안전 강화가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제언을 해봅니다. 네, 단순히 운전자를 편하게 해주려는 게 아니고 다른 사고를 막고 예. 또 추가적으로 스쿨존에 대한 보완은 더 하겠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현행 지금 스쿨존 내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원인이 뭔지 한번 짚어보고 그 점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지금 스쿨존 내 사고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사고 원인이 과속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이거 답변하기 전에 앞서 이제 여론조사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시남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와 이게 교사들의 찬성이 74.9%, 굉장히 그 학부모와 교사들조차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쿨존 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이게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가장 그 압도적으로 그 사고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전체 사고 건수의 한 40% 가까이, 37.9%가 그런데 그 밖에 이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그냥 건너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 특히 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간혹 그 도로변에 그러니까 인도를 걷고 있는데 거기에 차가 뛰어들어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학교 스쿨존 근처에 그분들은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다소 가혹할 정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왜 안 하는 거죠? 예, 불법 주정차는 구청의 또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구시 그 자치경찰위원회 그 사무국장으로 일을 할 때 또 보면 등하교 시간에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거기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불법 주정차에서는 아이들이 나오는 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애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그러니까 등하교 시에 경찰관들이 좀 나와서 순찰차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훨씬 더 또 좋은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그 대구 시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7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20개소는 보도가 없고 그리고 200개소는 방호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인데 그런 하드웨어, 물리적인 그런 보호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 오늘같이 이렇게 탄력 운영이라는 논의보다는 오히려 그런 안전시설 개선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의견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려면 정말 사고의 원인은 이게 아니고 다른 데 있고 탄력 운영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려는 보완책들 동시에 제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는 스쿨존뿐만 아니고 특히 대형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는 특히 화물 자동차들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실질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대구시 아쉬운 게 제가 또 부시장 됐습니다만 좀 이게 이제 견인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쿨존이라든지 또 소방도로라든지 아주 이 중요 시설에 주차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견인 조치 아니면 아예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꺽쇠로 이렇게 또 차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견인 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요즘 뭐 고급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견인하는 과정에서 손상됐을 경우에 그 민원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이라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지역구에 저는 그 여러 가지 지역 민원 중에서 특히 학교, 초등학교 그 안전에 굉장히 저는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 통행 속도는 좀 탄력적 운영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인도와 보도 사이에 차단막을 꼭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중앙 분리대도 무단 횡단을 할 수 없도록 이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안전에는 중요한 그 예방 대책이고 왜냐하면은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이제 사고에 취약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쪽 주변 시야가 넓지 않고 한쪽만 보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이게 따라하는 친구가 뛰어가면 우르르 뛰어가는 것들 또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딴 사람도 운전자도 보이겠지 않은 여러 가지 좀 취약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박 교수님. 예. 해외에서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시차제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예, 해외는 아주 진짜 국가마다 다 이렇게 상이한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주별로 상이한데 저는 이제 그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뉴욕 같은 데는 아예 못하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30km로 하되 조금만 좀 오버되는 것 같으면 경광등이 막 켜지도록 그렇게 돼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또 거기도 주별로 상이긴 한데 여기는 굉장히 과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쿨존에서 위반할 경우는 우리 돈으로 한 350만 원 정도의 그런 벌금이 부과되고요. 또 캐나다도 주별로 좀 상이하고 일본은 그 시차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준법 운전 뭐 법은 잘 지키는 그 싱가포르를 예를 많이 듣는데 싱가포르 경우는 이제 시간제 단속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속도를 못 내게 도로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해놓는 그런 그 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해외 사례를 종합해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엄벌한다. 그러니까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엄벌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해외 사례 혹시 추가적으로 소개할 만한 게 있나요? 국제기구는 사실 뭐 시속 30km 이하 제한과 안전 설계를 병행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쿨버스를 가지고 등하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 하교 시에 부모가 항상 동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뭐 애들이 학교 앞에 혼자 이게 걸어 다닐 수가 없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특히 스쿨버스가 지나갈 때 절대 추월을 못 하도록 돼 있고 스쿨버스가 신호 정지에 서면은
다 서도록 돼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어린이 보호를 또 하고 있고요. 아예 학교가 아닌 그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 입구에서 마을이 끝나는 지역까지 이렇게 속도를 아주 이제 저 속도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이게 문제는 하나 짚어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혹시 운전자들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전에 50km 지나갔는데 아이고 지금 시간을 내가 몰랐구나. 이 시간은 30km인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탄력 지용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교통 신호 체계, 교통 표지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사전에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굉장히 그 스쿨존에서 이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거꾸로 이제 30km, 50km대를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오히려 그런 혼란을 또 방지할 수 있다는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제도를 바꿀 때는 혼선이 없도록 안내 표지판을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두 분 말씀이 뭐냐면 다 중요한데 스쿨존 안전 지키는 데에는 이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도 이외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나 방지턱, 시설물 또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이 보행자들의 환경 개선 문제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도 들리고요. 숨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방지턱만 있어도 속도는 절대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순찰을 돌면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셉테드라고 해서 크라임 프리벤션 트루 인바이러먼트 디자인을 해서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의점은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안에가 보이도록 투명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을 잘 설계해 놓으면 아예 그냥 그 스쿨존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까 싱가포르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도로를 약간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좀 설치를 해서 고속 주행이 안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옐로우 카펫이라 해서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으로 다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한 3, 4년 정도는 옐로우 즉 노란색은 무조건 30km, 24시간, 365일. 여기는 골든존이다. 여기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전 국민이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캠페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들으신 이렇게 이 기간은 50km다, 50km다 이렇게 그런 예산을 오히려 그런 데다가 더 쓰면 좋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이 개정안 발의하셨는데요. 이전에 이와 유사한 법안들의 내용들이 혹시 이미 발의된 것이 있었습니까? 21대 때도 제가 발의했다가 이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건 재발의했던 거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좀 민주당과 또 우리 당에서도 발의한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어쨌거나 이게 그런 탄력 그러니까 스쿨존의 속도 탄력 적용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맞춤형으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스쿨존도 보면 학교 앞만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원 또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이 있는 지역 이런 데도 이제 스쿨존 지정이 되도록 돼 있는데 실제 보면 심야 시간대는 학교 앞보다는 학원이라든지 놀이공원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종교 시설 이런 데 어린이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학원 같은 경우나 이런 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스쿨존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앞에도 스쿨존 지정뿐만 아니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방지턱 그리고 횡단보도도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연히 드러나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인도와 보도 사이의 보행 울타리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 40% 정도가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빨리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말씀 주신 내용들도 보면 두 분 다 공이 규제를 손질하더라도 규제를 손질한 이유가 단순히 운전자들의 운전 편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 안전,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경각심이 더 확대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런 개정안, 그다음에 이 탄력적인 운영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궁극적으로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두 분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했을 경우에 어린이들의 안전에 전혀 위험이 없는 그런 지역이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뭐 아무리 제도나 그런 예방 그런 안전 장치를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얼마나 운전자들이라든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교통사고 30% 줄이기 시에서 막 총력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이게 3년 만에 효과가 이게 뚜렷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또 그 외에 약간 이게 그 관심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사고율이 높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이 뭐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같이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그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율이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개인은 그 이동 장치 전동 킥보드 그 사고가 한 400건, 500건이 채 안 됐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무려 한 2,300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그 교통 위험 요인에 대해서 빨리 적절한 그 안전 장치 규제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통 사고를 줄이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면은 3E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교육, 그다음에 보행자 교육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포스먼트 규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엄하게 매기는 그런 규제죠. 또 하나가 이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교통 안전 시설, 그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주고, 그다음에 울타리를 잘 해주고, 그다음에 단속 카메라를 딱 해서 여기서 하면 걸리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탄력 운영이라는 그런 거보다는 안전 시설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노란색은 무조건 365일 24시간 30km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 지역사회가 속도 이런 거가 불편하긴 하지만 좀 양보를 하고 또 배려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안전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크는 스쿨존 운행 속도 제한을 주제로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시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쟁점과 우리가 짚어봐야 될 지점이 어딘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